2023년 3월 어느 날 저녁,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김민수 씨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내일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어서 믹서기를 점검해야 했죠. 전원을 끄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윙.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 뭐지? 김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공사장은 적막했어요. 다시 들려온 소리. 이번엔 분명했죠. 끼잉, 끼잉. 믹서기 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손전등을 켜고 믹서기 투입구를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깊이 2미터 들은 바닥. 어둠 속에서 새하얀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개였어요. 김민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내일 아침 6시면 이 믹서기는 가동될 예정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그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공사장 시멘트 믹서기 안에 개가 갇혀 있어요. 드럼이 깊어서 혼자서는. 위치가 어디십니까? 평택시 고덕동 LH 아파트 6단지 공사장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 15분 후 소방차 한 대와 동물구조팀이 도착했어요.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확인했죠. 투입구가 좁네요. 성인 남성이 들어가기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체격이 작은 여성 대원이 나섰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천천히 드럼 안으로 내려갔죠.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개는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벽에 바짝 붙어 떨고 있었어요. 흰색 털은 시멘트 가루로 잿빛이었고 발바닥에선 피가 흘렀어요. 아가, 괜찮아. 언니가 구하러 왔어. 여성 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개는 더 깊숙이 몸을 움츠렸죠. 트라우마가 심하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위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강제로 할까요? 아니요. 더 다칠 수 있어요. 대원은 장갑을 벗고 맨손을 내밀었어요. 봐. 언니 무섭지 않아. 냄새 좀 맡아볼래? 1분, 2분, 3분. 드디어 개가 조심스럽게 코를 가져다 댔어요. 그래, 착하지. 이제 나가자. 여기 위험해. 대원이 개를 품에 안았어요. 개는 저항하지 않았죠. 확보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개를 본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진돗개예요. 동물구조팀 수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잠깐만요. 김민수 씨가 다가갔어요. 이 아이,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죠.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제가 발견했으니까요. 1시간만 늦었어도 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한 김 씨, 수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구조대원이 메모지에 뭔가 적어 건넸어요. 고덕 24시 동물병원이에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차 안에서 개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운전하면서 계속 옆을 보았죠. 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슬픔. 신호 대기 중 김 씨는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밤 10시 30분. 여보. 왜? 아직도 일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병원? 어디 다쳤어? 아내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걔를 구조했어. 공사장 믹서기 안에 갇혀 있었거든.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부터 데려가는 중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긴 침묵 후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하려고? 미안해. 우리가 돌봐주면 안 될까?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많이 들 것 같아. 당신, 우리 이번 달에 차 할부금이랑 관리비 내면 여유 별로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현실적이었어요. 알아. 미안해. 근데 정말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내일 아침이었으면? 알았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게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요. 응? 지우 알레르기 검사 결과 챙겨놔요. 작년에 개 알레르기 음성 나왔으니까 그건 괜찮을 거예요. 대신 집이 좁은데 개가 지낼 공간 확보해야 할 거예요. 김민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여보. 대신 조건 있어요. 제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키우다가 힘들다고 또 버리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고덕 24시 동물병원. 응급실 불빛이 환했어요. 이지현 원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수의사였죠. 진료대에 올려진 개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1시간 반 전이요. 1시간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내일 아침에 믹서기 가동됐으면 이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검진이 시작됐어요. 체온 측정, 청진, 촉진. 개는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할게요. 수액 놓고, 상처 소독하고, 상세한 검사는 그 다음에 하죠. 20분 후, 수액을 맞은 개는 조금 안정되었어요. 이 원장이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나왔어요. 앉으세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엑스레이 사진 속 개의 갈비뼈가 선명했어요. 체중이 정상의 60%밖에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은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원장의 손가락이 오른쪽 뒷다리를 가리켰어요. 대퇴골이 골절됐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붙었어요. 4주 정도 된 골절이에요. 걸을 때마다 아팠을 거예요. 김민수 씨가 물었어요. 수술하면 나아질까요? 지금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수술은 나중에 고려하고 일단 기본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해요. 다행히 절뚝거리긴 해도 걷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니까요. 치료 기간은요? 입원 일주일, 그 후 통원 치료 한 달. 발바닥 열상도 꽤 깊어서 봉합해야 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입원에 약 120만 원. 이후 통원 치료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까지 하면 200만 원 추가고요. 김민수 씨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의 월급은 350만 원. 고정 지출만 해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해 주세요. 수술은 나중에 상태 보고 결정할게요.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이 원장이 칩 스캐너를 가져왔어요. 개의 목덜미에 갖다 대자 삑 소리가 났죠. 칩이 있네요. 등록견이에요. 컴퓨터로 가서 정보를 검색한 이 원장. 화면을 보던 그녀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이 아이. 이 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2021년 4월 15일에 김정훈이라는 분명히로 등록됐어요. 그런데요?
2022년 6월 23일에 소유권 포기 신고가 되어 있어요. 사유는 화면을 본 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죠. 이사로 인한 사육 포기라고 되어 있네요. 김민수 씨는 진료대 위의 개를 바라봤어요. 개는 수액을 맞으며 지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냥 버린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보호소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딘가에 버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평택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을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개월 동안 혼자 떠돌아다닌 거예요? 칩 정보상으론 그렇네요. 원래 주인이 인천에 살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혼자서. 김민수 씨는 눈을 감았어요. 2달, 다리가 부러진 채로, 굶주린 채로 추운 겨울을 버텼을 그 시간들.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 씨가 물었어요. 백구요. 흔한 이름이네요. 백구, 김 씨는 개에게 다가갔어요. 너, 백구였구나. 근데 이제 그 이름 싫을 것 같다. 새 이름 지어줄게. 천운이. 하늘이 준 운명이라는 뜻이야. 너랑 내가 만난 건 천운이었어. 천운이라 불린 개가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스쳤죠. 알 수 없는 감정. 치료 시작할게요. 보호자분은 내일 오전에 오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이번 실은 보호자 출입이 안 돼요. 감염 위험 때문에 알겠습니다. 천운아, 내일 올게. 잘 자. 다음 날 아침 7시. 김민수 씨는 출근 전에 병원을 들렀어요. 어제 어땠어요? 밤새 수액 맞고 아침에 조금 먹었어요.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번 실 유리문 너머로 천운이가 보였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김 씨가 다가가자 천운이는 몸을 더 움츠렸어요. 아직 사람을 무서워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원장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6시. 퇴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점심에 반 정도 먹었어요. 괜찮아요. 천운이를 보러 갔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 둘째 날, 천운이는 김 씨가 다가가자 으르렁거렸어요. 물리지는 않아요. 그냥 겁이 나서 그래요. 셋째 날. 천운이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넷째 날, 김 씨가 손을 내밀자 천운이는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으로. 다섯째 날. 간식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죠. 여섯째 날, 김 씨가 병실 문을 열자 천운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그리고 꼬리가 아주 작게 한 번 흔들렸죠. 원장님, 꼬리 흔들었어요. 봤어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는군요. 7째 날. 퇴원 날이었어요. 김 씨는 아내와 딸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말한 게야? 9살 지우가 유리문 너머 천운이를 보며 물었어요. 응, 천운이야.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대. 불쌍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운아, 우리 집 가자.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천운이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원장이 퇴원 서류와 함께 약 봉투를 건넸어요. 하루 2번 밥과 함께 먹이세요. 산책은 천천히 시작하고 2주 후에 재검진 오세요.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어요. 소유권 이전 신청서예요. 작성하시면 제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 씨가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천운이는 김민수 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차에 천운이를 태웠어요. 처음 타보는 차. 천운이는 온몸을 떨었죠.
괜찮아. 무섭지 않아. 지우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하지만 천운이는 계속 떨었어요. 창밖을 보는 그 눈빛. 어디론가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김 씨가 백미러로 천운이를 보며 말했어요. 천운아, 우리 집은 크진 않아. 40평대 아파트거든. 너만의 공간도 넓지 않아. 베란다 한쪽이 내 자리야. 그리고 지우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야.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엄마는 청소를 좋아하셔서 청소기 소리가 자주 날 거야. 근데 말이야, 우린 너를 절대 다시 버리지 않아. 약속할게. 천운이는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자 천운이는 움찔했어요. 좁은 공간, 위로 올라가는 느낌. 무서웠죠. 10, 11, 12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1203호 앞. 현관문이 열렸어요. 낯선 냄새들.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세제 냄새, 꽃 냄새. 천운이는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들어와도 돼. 여긴 내 집이야. 김 씨의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운이는 한 발씩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거실, 부엌, 복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베란다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푹신한 방석과 새 밥그릇, 물그릇이 있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마음에 들어? 지우가 물었지만 천운이는 대답 대신 방석 냄새를 맡았어요. 새것 냄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올라가 몸을 웅크렸어요. 첫날 밤. 천운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위층에서 뛰는 소리, 옆집에서 TV 소리,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낯선 것 투성이었어요. 새벽 2시쯤 천운이는 베란다에서 나와 거실을 탐색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소파, 식탁, 신발장. 모든 것의 냄새를 맡았죠. 그러다 한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방이었어요. 천운이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왠지 그곳이 편안했거든요. 아침 7시. 지우가 방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천운이가 내 방 앞에 있어. 김 씨의 아내가 나와봤어요. 천운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밤새 여기 있었나 봐. 천운아, 배고프지? 밥 먹자. 지우가 천운이를 베란다로 이끌었어요. 밥그릇에 담긴 사료와 물. 천운이는 한참을 냄새만 맡았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죠. 빠르게, 급하게.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가져가. 지우가 말했지만 천운이는 계속 급하게 먹었어요. 오랜 굶주림의 기억. 김민수 씨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가방을 들었죠. 현관으로 나가자 천운이가 따라왔어요. 천운아,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저녁에 봐. 문이 닫혔어요. 천운이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봤죠. 천운아, 아빠 저녁에 와. 여기 있으면 다리 아파. 하지만 천운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후 6시 10분. 열쇠 소리. 천운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문이 열리고 김민수 씨가 들어왔죠. 천운아, 잘 있었어? 천운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6시 10분. 천운이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천운이는 더 이상 큰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자 가족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어요.
지우가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면 천운이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그리고 교복 입은 지우가 보이면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갔어요. 천운아, 나 왔어. 지우가 들어오면 천운이는 지우의 손을 코로 쿡쿡 찔렀어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천운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들어줬어요. 천운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천운이가 한 번 짖었어요. 왈, 짧고 힘찬 소리. 처음 내는 소리였어요. 2달째 되던 토요일, 김민수 씨의 아버지가 집에 방문했어요. 73세 할아버지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천운이가 문 쪽으로 갔어요. 낯선 사람이면 으르렁거렸던 천운이. 하지만 이상했어요.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천운이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이 녀석이 천운이구나.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천운이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 손을 코로 살짝 밀었어요. 호호, 반갑다는 거냐? 할아버지가 천운이를 쓰다듬었어요. 천운이는 그대로 있었죠. 걔도 사람을 알아보나 봐. 나한테 경계하지 않네. 김민수 씨가 신기해했어요. 아버지, 천운이가 낯선 사람한텐 항상 경계했는데. 나는 특별한가 보지. 그렇지, 천운아.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오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운이는 아침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석 달째 되던 일요일 오전, 할아버지가 혼자 1층 편의점에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버지. 괜찮아. 바로 아래층인데 뭘. 운동도 해야지. 천운이는 그때 베란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베란다에 있던 천운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향했죠. 낑, 낑.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으악,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천운아, 왜 그래? 김민수 씨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왈, 왈왈. 천운이가 창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평소엔 거의 짖지 않는 천운이가 계속 짖어댔어요. 김 씨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2층 아래, 1층 화단 쪽이 보였죠.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게, 아버지? 김 씨는 급히 현관으로 뛰었어요. 천운이도 따라 나가려 했죠. 천운아, 넌 여기 있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화단 옆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어요. 민수야.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 일어나겠더라고. 다친 데는요? 괜찮아? 근데 혼자 일어설 수가 없네. 김 씨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집에 들어서자 천운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어요. 괜찮아. 천운아. 할아버지 안 다쳤어.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자 천운이는 할아버지 발치에 앉았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이 녀석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천운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김민수 씨는 놀라워했어요. 천운이가 베란다에서 아버지 목소리 들었나 봐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셨죠? 그랬지? 넘어지면서 소리 질렀어. 12층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내가 꽤 크게 소리 질렀나 보네. 깜짝 놀랐거든. 김 씨의 아내가 말했어요. 진돗개가 청력이 좋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그것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김민수 씨는 천운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천운아. 내가 우리 아버지 구해줬어. 천운이는 김 씨의 뺨을 한번 핥아줬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천운이 옆에서 주무셨어요. 이 녀석이 지켜줄 것 같아서 든든하네. 천운이는 밤새 할아버지 옆을 지켰어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넉 달째.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친구와 싸웠대요. 천운이는 지우 방문 앞에서 낑낑거렸어요. 천운아, 들어와도 돼. 지우가 문을 열자 천운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우 옆에 누웠죠. 지우가 천운이를 껴안았어요. 천운아, 나 오늘 속상해. 천운이는 지우의 눈물을 핥아줬어요. 너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지? 천운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천운아.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 5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김민수 씨는 천운이를 데리고 그 공사장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천운아, 여기 기억나? 천운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코를 킁킁거렸죠. 뭔가 익숙한 냄새.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김 씨가 천운이를 안았어요. 그때 내 울음소리를 들은 건 기적이었어. 단 1시간만 늦었어도 넌 여기 없었을 거야. 내가 그날 야근을 안 했어도, 믹서기를 점검 안 했어도, 내 소리를 못 들었어도.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운이는 김 씨의 얼굴을 핥아줬어요. 동네 산책길에서 천운이는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저게 공사장에서 구조된 그 진돗개 아니에요? 네, 천운이에요. 진짜 복 받은 개네요. 주인도 복 받으셨고. 어느 날 산책 중에 벤치에 앉은 중학생을 만났어요. 소녀는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천운이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천운아, 이리 와. 김 씨가 불렀지만 천운이는 소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운이가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년이 천운이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해요. 한참을 그렇게 쓰다듬다가 소년이 작게 말했어요. 저 오늘 진로 상담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원하는 대학은 힘들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드셨겠네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소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천운이는 소년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소년이 놀라 천운이를 봤어요. 이 개가. 천운이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않는데 김 씨가 말했어요. 천운이도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버림받고, 혼자 떠돌고, 다치고.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힘든 시간이 영원하진 않아요. 소년이 천운이를 보며 물었어요. 이름이 천운이에요? 네. 하늘이 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소년이 천운이를 한참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천운아, 고마워. 천운이가 한번 짖었어요. 왈. 소년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6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김민수 씨에게 갑작스런 야근이 생겼어요. 오후 6시, 팀장이 말했어요. 김 대리, 오늘 긴급 미팅이 있어서 9시까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김 씨는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야근이야? 9시쯤 들어갈게.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천운이한테 얘기해 줄게. 저녁 6시 10분. 천운이는 어김없이 현관 앞에 앉았어요. 김 씨의 아내가 말했어요.
천훈아, 아빠 오늘 늦어. 9시에 와. 하지만 천훈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7시, 8시, 5시. 가족들이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천훈이는 현관 앞을 지켰어요. 천훈아, 밥 먹자. 지우가 불렀지만 천훈이는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문을 봤어요. 밤 9시 5분.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천훈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자 천훈이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김 씨에게 달려갔어요. 김 씨의 다리 주변을 뱅뱅 돌며 기뻐했죠. 미안해, 천훈아. 오래 기다렸지? 3시간이나. 김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천훈이를 꼭 안았어요. 밥도 안 먹고 기다렸대요. 아내가 말했어요.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천훈아, 고마워. 근데 이제부터 아빠 늦으면 밥 먹어야 해. 알았지? 천훈이는 김 씨의 얼굴을 핥아줬어요. 그날 밤, 김민수 씨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아이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정시에 퇴근하자. 그로부터 김 씨는 야근을 최대한 줄였어요. 천훈이 때문이었죠. 8개월이 지난 지금. 천훈이는 여전히 김민수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김 씨가 출근할 때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앉아 있어요. 저녁 6시 10분이 되면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우는 이제 곧 4학년이 돼요. 매일 숙제할 때 천훈이는 지우 방에 함께 있어요. 지우가 공부하면 조용히 옆에 누워 있고, 지우가 쉬면 함께 놀아주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에 방문하세요. 천훈이는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려요. 정확히 오전 10시, 할아버지가 오시는 시간.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면 발치에 누워서 함께 TV를 보죠. 2023년 3월 어느 날, 공사장 믹서기 안에서 떨고 있던 작은 생명. 김민수 씨가 우연히 들은 그 희미한 울음소리. 만약 그날 김 씨가 5분만 일찍 퇴근했다면? 만약 믹서기 점검을 내일로 미뤘다면? 만약 울음소리가 조금만 더 작았다면? 천훈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천훈이. 하늘이 준 운명. 천훈이와 김민수 씨 가족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어요. 유기견 문제는 여전해요. 하지만 천훈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생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작은 생명들이 있어요.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천훈이를 만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